굉장히 능동적으로 잘 피했다가 잘 들어왔어요.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있고, 지금 오른쪽에서 팰리세이드가 들어오니까 얘가 지금 보이세요? 몇 초 나왔어? 6.84. BMW가 애들이 좀 좋죠. 그거 타다 이거 타면 여기 엄청 장거리 때 좀 불편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들어가나? 들어간다. 와요. 오케이, 자 우리 한번 나가 봅시다. 저장. 준비 완료되시면 깜빡이 네. 켜주시면 출차 안내 도와드릴게요. 이제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깜빡이가 위에 있죠. 깜빡이가 위에 있는 거는 모델 Y나 아까 키, 카드 키. 카드 키를 어디다 놔둬야 되지? 아까 저기서 한번 대라지 않았었어요? 일단 혹시 카드 키를 어디다 대야 되죠? 카드 키 이쪽에 두시면 됩니다. 여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출발하시겠습니다. 네, 카드 키를 여기다 대야 되고 요거 하나 드시죠. 자일리톨. 여기 뭐 한톤데? 있어요? 자, 고고. 한번 이거 뭐야? 스벅에서 갖고 왔네. 잠시만요. 이거 사이드 미러 미러 조정. 이거가 조정이 쉽지 않아. 테슬라스럽네. 예, 되게 테슬라스럽더라고요. 이게 테슬라스럽다는 말도 너무 웃겨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확인했고, 이거 스티어링 휠도 보니까 여기다. 이거 하면 시트 포지션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자, 앰비언트 라이트 한번 보죠. 막 지금 뭐 지구도 있고 뭐 금성도 있고 이게 색깔별로 막 바뀌더라고요. 수성은 흰색이네. 태양은 빨간색이겠지. 오렌지네. 지구가 파란색, 화성이 약간 코랄색, 목성이 보라색, 토성이 약간 누러면서 하얀색, 천왕성이 약간 블루색이겠지. 해왕성도 블루색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밝기 조절이 이렇게 가능하고.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폴스타 4. 와, 드디어 타보는군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차량이 어떤 주행 질감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또 어떤 승차감을 갖고 있는지, 댐퍼 세팅은 어떤지 매우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얘의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내가 타고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얼마나 편한 주행 질감을 보여주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뭐 3D로 보여지기도 하고 어라운드 뷰 같은 것들도 보여지고요. 지금 뒷좌석에는 가끔 제 영상에 출연하시는 지인분이 앉아 계시는데, 승차감 뒤쪽에 타고 나가는데 어떠신가요? 차가 쿵쿵대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충격이 확 오지는 않아서 좀 더 타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생각보다 단단하네요. 나 되게 몰랑몰랑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단단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체크해야 될 사항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근데 이닉스테리어 리뷰는 했으니까 여기 가보시면 여기 가보시면 저기 있거든요. 폴스타 4에 대한 내외관 리뷰는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제가 오늘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은 일단 에이다스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부분 좀 궁금했어요. 진짜 이 폴스타가 얘가 라이다가 달려있는 버전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라이다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라이다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폴스타 4 자체가 뒷유리가 없는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뒷유리가 없는데 디지털 룸미러를 통해서 과연 얼마나 이게 잘 보여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거고, 후륜 구동임에도 불구하고 한 270마력 정도 되는 파워가 얼마나 괜찮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볼 부분은 많아요. 예전에 제가 폴스타나 볼보 차량들 보면은 양쪽으로 나오지 않는 이 카메라 때문에, 그러니까 한쪽은 탑뷰, 한쪽은 뒤에 후방뷰 혹은 3D 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되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 건 그렇지 않았거든요. 탑뷰만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후방만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답답했는데, 다행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되게 잘 보입니다. 주변 상황도 잘 보이고 탑뷰도 잘 보이고, 제가 예전에 폴스타 차량만 타면 디지털 목탁 소리라고 했던 깜빡이가 똑같이 디지털 목탁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파워는 역시나 느껴보면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300 몇십 마력, 250 마력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요즘 같은 전기차 토크 마력 인플레이션 시대에 그거밖에 안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파워가 솔직히 남아 돕니다. 250마력만 돼도요 전기차 토크는 좀 탁월합니다.
그래서 사실 200마력, 204마력짜리 호나 일렉트릭이나 EV3만 돼도 남아 도는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폴스타 4라든지 혹은 BMW의 i4 e드라이브 40이라든지 이런 200마력 후반대나 300마력 초반대의 차량들을 타도 사실 충분히 잡아 돌리고 돌아다니고 일상주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일단 승차감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저는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한번 달려보죠. 일단 드라이브 모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드라이브 모드가 바깥쪽에서 뭔가 바로 세팅을 할 수 있는 건 없네요. 얘는 T 멤버십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친구기 때문에 진짜 짱 좋습니다. 진짜 폴스타의 T 멤버십 최고죠, 최고. 다운받아야 되네. 다운도 안 받아놨어? 이거 바로 직전에 타셨던 분들은 뭐야, T맵을 사용하지 않았던 건가? 아무튼 차량으로 가서 주행, 크리핑 모드도 끄고 켜고 할 수 있어요. 저는 크리핑 모드 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차량이 있잖아요, 달려나가는 거는 전혀 문제 없고, 브레이크는 아주 막강하진 않아요. 약간 브레이크가 아주 세게 밟아야 조금 세게 밟히는 느낌이고, 이게 원페달 드라이빙을 해놔야지 좀 잘 달리려나? 이게 크리핑 모드를 온오프만 할 수 있지, 회생제동의 느낌을, 여기 있네요. 원페달 드라이빙이 지금 꺼져 있었네. 낮음으로 바꾸면 회생제동이 낮게 들어오고, 표준으로 한번 놔둬보면 달려나가다가 오, 세게 밟히네. 제가 지금 현재 브레이크를 전혀 밟고 있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볼보랑 폴스타 차량들이 회생제동을 세게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한 박자 느리게 회생제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나 다른 차량들 보면 이렇게 달리다가 딱 놓자마자 딱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얘는 한 박자 살짝 느리게 했다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서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자식 안정성 제어 장치, 보통 ESC라고 하는 걸 스포트 모드라고 하면 바로 꺼지고 켜지고 할 수 있어요. 스포츠 모드를 딱 이렇게 끄잖아요. 뒤에가 날아가는 것처럼 아이콘이 바뀝니다. 이거 재밌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끄고 타봐야겠다.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한번 꺼볼 거고, 내리막 제어도 돼요. 그래서 내리막 제어를 켜면 내가 굳이 액셀러레이터나 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알아서 좀 내리막을 잘 제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느낌을 단단하게 되어 있는데 표준. 우와! 바로 느껴져. 가볍게. 와, 씨. 야, 가볍게 하니까 손가락 하나로 딱 돌아갈 수 있을 정도. 되게 좋네요. 여러 가지 드라이브 모드들이나 내가 바꾸는 모드들에 따라서 이렇게 운전 민감성이라든지 리액션이 바뀌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은서님 뒤에서 내비게이션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저는 지금 이거 헤드레스트에서 나거든요? 그 미세하게 들리긴 하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 막 뒤에까지 웅웅거리는 거, 그거는 전혀 없어요. 우와, 괜찮다 이거. 잠깐만, 여기서 유턴을 해서 스포츠 모드를 켜고 유턴을 하면서 한번 달려나가 보죠. 여기에 스포츠 모드가 있나? 왜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게 없지? 드라이브 모드, 여기 있다. 드라이브 모드, 견인 모드. 아니 임마, 스포츠 모드.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도 드라이브 모드가 없었던 것 같아. 퍼포먼스 모드에 빼고는. 운전석 외 모두 음소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안 들리는 거구나. 시간은 너무 짧은데 해봐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막 재밌네. 밴딩 라이트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환영 시퀀스도 켰다 껐다 할 수 있고, 홈 안정등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외부 조명등, 위치등도 껐다 켰다. 이건 자동으로 해놔야겠다. 뭔가 이렇게 컨퍼밍을 오른쪽 버튼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재미있네요. 미디어, 뭐 볼륨 조정. 야, 근데 터치감이 진짜 좋다. 터치감도 되게 빠르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AP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느낌이 되게 좋네요. 그리고 파일럿 어시스트도 차선 변경 보조 기능이 드디어 들어갔구나. 볼보랑 원래 폴스타가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좋네. 자, 여기서 한번 지금 주행이 살짝 잡아 돌려 볼 건데요. 전방에 행사 구간이 있습니다. 너무 파워가 약해. 시원하게 안 돈다. 제어 엄청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예 그냥 그러니까 그쵸, 엑셀러레이터가 아예 안 밟혀요. 더 이상 스포츠 모드를 아예 끌 수 없나? 아예 ESC가, 왜냐면 아까처럼 밟고 난 상태에서 돌면 파바바바박 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예 안 나갔거든요. 혹시 악셀 중간에 안 떼졌죠? 안 뗐어요. 계속 밟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악셀 제어 엄청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완벽하게 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맵을 이렇게 켤 수 있게 여기 앱 버튼이 있어요. 얘를 통해서 누구 오토를 쓸 수도 있고, 플로우, 애플 카플레이. 애플 카플레이 쓸 수 있네? 한번 애플 카플레이를 켜볼까요?
진짜로 파워가 좀 센 차량들을 타고 싶다면 544마력짜리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저같이 그냥 여유롭게, 저같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여유롭게 차 타고 돌아다니고 뭐 출퇴근하고 요런 상황 정도에서는 그냥 270마력 정도 되는 지금 현재 싱글 모터도 충분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 후륜입니다. 제가 아까 살짝 잡아 돌려봤는데 뒤에가 미끄러지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후륜은 맞아요. 그런데 파워가 엄청나게 막 세거나 지금도 액셀러레이터를 딱 밟으면 이 느낌이 이렇게 초반부터 그렇게 극한으로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저같이 1000마력짜리 그런 차량들 타고 돌아다니면서 G포스 값이 고장난 아이들한테는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잡설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부터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피드백 없죠? 네, 터치 피드백이나 햅틱 피드백 같은 거는 없고요. 오호, 야 근데 다른 것보다 애플 카플레이가 진짜 크게 나오니까 이거 진짜 좋네요. 나 깜짝 놀랐어. 무슨, 야, T맵이, 아니 애초에 T맵이 있잖아. T맵이 있는데 그 위에다 T맵이 이때 이만하게 또 나와. 애플 뮤직도 겁나 크게 나오고요. 와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좋다. 솔직히 이거 좀 좋지 않아요? 저거 같은데 그 어르신들 쉬운 사용 모드. 오 맞아. 네이버 지도도 이렇게 크게 나오고, 우와, 이 화질도 너무 좋은데다가, 아니 이거 진짜 네이버 지도 뭐 T맵, 카카오 앱이 이런 것들이 이만한 크기로 되니까 이건 뭐, 야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T맵을 이만하게 볼 수 있어.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에이다스를 한번 켜놓고, 지금 저 카플레이 제일 크게 쓰는 차가 EQS 아니에요? EQS도 커지고요. 일렉트리파이드 G80도 굉장히 커서 제가 만족스럽다 했는데 비교가 안 돼요. 두 뼘이야, 두 뼘. 80 앞에 계기판에 그 나오죠? 네, 계기판에도 나와요. 근데 얘는 이제 계기판엔 안 나오고 지금 이제 80km에 놔둬놓고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에이다스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이렇게 보여지고, AP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진짜 GPU가 되게 빠르게 연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지금 잡으라고 나오잖아요. 터치 감응형이면 이렇게 쓸면, 아 되는구나, 터치 감응형 맞네요. 그러니까 정전식으로 이렇게 터치를 감응해서 갈 수 있습니다. 에이다스는 괜찮은지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에이다스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지금 왼쪽으로 살짝 꺾어 들어가고 80km에 맞춰놓고 스티어링 휠 터치 감응형이니까 허벅지 신공 가능합니다. 좋아. 야 이거 진짜 좋다. 폴스타가 T맵이 이만한 크기에서 돼서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얘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이만한 화면에서도 되고요, 이만한 화면에서 되면서도 기본적으로 공조 장치가 이런 방식에서도 되거든요. 야 이거 뭐 수동, 자동, 끄기 이런 것들도 다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다 되고 재밌다. 깜빡이에 자동 차선 변경이 다시? 오! 된다! 오 생각보다 잘하는데요? 다시 깜빡이 한번 켜볼게요. 깜빡이를 켜는데, 이게 에이다스가 안 되는 상황, 자동 차선 변경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얘가 그냥 차선을 놔버립니다. 지금 깜빡이를 계속 켜고 있는데도 안 들어가죠? 다시 한번 켜볼게요. 안 돼요. 이게 제 생각에는 60km 이상 이런 식으로 돼야지 자동 차선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다스가 나쁘지는 않은데요? 앞차와의 간격 조정 한번 볼게요. 되게 스무스하게 잘하네요. 앞차와의 간격 조정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간격 조정 잘하죠? 차선 물고 달리는 것도 앵간히 잘하죠? 물론 제가 지금 뭐 피턴이나 혹은 오른쪽으로 막 심하게 꺾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스티어링 휠은 되게 자주 잡으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동 차선 변경 같은 기능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퇴근 시간에 차량들이 되게 많을 때 결국은 차선을 물고 달리면서 손을 이렇게 놓고 달리면서 편하게 손을 놓고 퇴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로망이잖아요. 그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앞차와의 간격 조정을 젠틀하게 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되게 잘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퇴근 구간에, 트래픽 잼 구간에서 그냥 놔두고 다니면 되게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공기질 같은 것도 PM2.5까지도 디텍팅을 해줘서 빠른 공기 정화 이런 것도 되고요, 실내 공기 정화 중지도 되고, 자동 스티어링 휠 열선도 되고, 공기질이 PM2.5가 레벨이 안 좋아지면 경고를 띄워주기도 합니다. 되게 많은 기능이 있다. 진짜 여러 기능이 있고요. 제가 가장 BMW에서 앱 서랍을 딱 열면 진짜 정신없이 되어 있어서 되게 보기가 안 좋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앱 서랍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보기가 딱 좋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눈에 뭐 애플 카플레이, 플로, 누구오토, 팀앱 스토어, 갤러리, 라디오 뭐 이런 부분들,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지금 오른쪽에서 팰리세이드가 들어오니까 얘가 지금 보이세요? 싹 피했다가 지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손을 안 잡고 있는데 굉장히 능동적으로 잘 피했다가 잘 들어왔어요.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지금 오른쪽에서 팰리세이드가 들어오니까 얘가 지금 보이세요? 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재밌는데? 제가 일부러 보고 있었거든요, 얘가 어떻게 하는지. 보통 일반 차량들은 그냥 멈췄다가 가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꺾었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와요. 이거는 꼭 넣어라. 이거는 진짜 되게 놀라웠어요 방금. 재밌네요. 그리고 트림 미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전비 운전을 했는지, 그리고 효율성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10km 정도 왔는데 이 킬로미터당 또 킬로와트시로 되네. 아리야, 1000 나누기 188. 1000 나누기 188은 5.319148936입니다. 한 킬로와트시당 5.3km의 전비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거를 폴스타나 볼보 친구들이 킬로와트시당 몇 킬로미터 이렇게 전비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더라고요. 설정 들어가도 아마 없을 겁니다. 설정 들어가서 이 트립, 마일, 단위 표시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는 게 안 돼요. 좀 안타깝네. 아, 그리고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이게 지금 마치 인베디드로 들어가 있는 팀앱 같지만 애플 카플레이거든요. 이 집 애플 카플레이에서 딱 들어가면 유튜브 뮤직이 있어요. 자, 제가 최근에 듣는 그 레퍼런스 뮤직은 카리나의 업입니다. 들어보죠. 이거 운전석만 지금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잠깐만요. 확실히 그쪽만 이게 들려요. 저쪽은 잘 안 들려요? 네. 이쪽만 나와. 잠깐만요. 모든 시트. 다 달라요. 음질은 좋지는 않아요. 음질이 막 엄청나게 깔끔하진 않고 약간 뭉쳐있는 듯한 느낌은 드는데 공간감이 되게 좋네요.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뭔가 제가 좋아하는 단정하고 음역이 좀 이렇게 딱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나오는 음악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기교를 많이 부리고 공간감으로 마치 되게 좋은 음악을 듣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하는 약간의 기교를 부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썩 그렇게 음량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음장감은 되게 좋은데 음질이 뭐 맑고 깨끗하고 이렇진 않고 약간 뭉쳐있는 듯한 느낌이고,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바우스 앤 윌키스나 뱅앤올uf슨 사운드를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하만카돈이랑 보스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 그리고 혹시 이거 뒷좌석도 안마가 돼요? 아니요, 리클라이닝만 돼요. 아, 리클라이닝만 돼요? 안마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앞에 휴식을 하라고 나오거든요. 오, 안마해주는데 생각보다 되게 편했어 방금. 아, 얘 되게 괜찮네 차가. 깜빡이 소리가 너무 안 들리는데? 깜빡이 소리가 이거보다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목탁 소리고 뭐고 다 좋은데 소리가 너무 안 들리니까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잡아 돌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조금 그래도 한번 주행 질감은 봐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살짝 G값을 줘가면서 우측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차감 되게 단정해요. 승차감이 결코 몰랑몰랑하지 않거든요. 승차감 위주로 세팅이 절대로 되어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되게 단정합니다. 제가 G80 때도 말씀드린 내용처럼 달려나가면 단정하고 흔들림이 거의 없고 롤도 별로 느껴지지 않고, 그런데다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충격도 생각보다 잘 받아주는 편이고, 그것 때문에 불쾌함이 올라온다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차가 그렇게 조용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비가 와서 시끄럽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이거는 유리창이 많고 비가 온다고 해서 이 정도의 소리가 난다기보다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로드 노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시끄러운 좀 편이에요. 아주 조용하진 않습니다. 타이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뒤에 타이어 솜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운전석에서도 로드 노이즈는 꽤나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차는 아니에요. 한 9천만원에서 8천만원급 정도 되는 차량에서의 노면 소음, 조용한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조금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실 이 스펙에 21인치가 오버스펙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아니 근데 사실 얘가 D 세그먼트잖아요. 근데 E 세그먼트보다 커! D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E 세그먼트보다 큰 이렇게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요새는 정말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하다라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다시 한 번만 좀 돌아보려고요.
하더라고요. 아까도 너무 개입이 많이 된 것 같아갖고 전자제어가 너무 개입이 많이 되는데 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주행 질감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컬럼식 기어로 되어 있는 부분도 너무 좋고 N모드로 들어가는 것도 똑같아요. 중간에 놔두고 딱 이렇게 놔두면 지가 굴러가죠. 크림 모드를 끄면 굴러가죠. 왜냐하면 원페달을 꺼놨기 때문에. 자, 뒤에다 놔두면 네, 멈춰있죠. 그리고 이제 폴스타가 약간의 D컷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가운데 이렇게 스틸로 모양을 잡아놔서 중간 센터라인 잡아놓는 거 요거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있어서 생각보다 되게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되게 높아요. 인테리어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서 야, 이거 진짜 무슨 컨셉카처럼 디자인을 만들어놨다. 되게 예뻐요, 이쪽 주변이. 아 근데 이거 뒤에 있잖아요. 한번 의식되니까 되게 신경 쓰여요. 그래요? 안 보이는 게 좀 신경이 쓰이나요? 이게 안 돌아. 이게 세게 안 잡힙니다. 얘는 드라이브 모드가 일단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페달을 동시에 밟아도 이게 뭐 되진 않거든요. 한번 하나 둘 셋. 아니 이거 뭐가 이상한데? 아니 아까 삼성동에서 돌릴 때는 생각 이거 확 나갔는데 안 나가는데 잠깐? 이상하다. 다시. 그래,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달려나가는 건 좀 이상했어요. 방금 전에는.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주행도 잠깐씩 지금 해보고 있고 액셀러레이터를 완전히 꾹 밟아가지고 한번 돌려나가 보기도 하고 있기는 한데 좀 뭐랄까 폭발적인 가속감? 이런 것들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딱 스펙대로 나와요. 7.21초.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오고 이렇게 미끄러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괜찮고, 왼쪽에 차가 올 때 내가 깜빡이를 켰다 그러면은 직후방 추돌 감지 센서가 감지를 하고 앞쪽에 있는 계기판에서도 야야 왼쪽에 차 있어, 빨간색으로 들어가지 마,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직후방 감지 센서에 대한 부분은 꽤나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에 모니터에 노래 뭐 틀었는지 나와요. 아 맞아. 그리고 이렇게 뒤로 볼 때 만약에 우리가 아이를 봐야 돼, 그럼 저렇게 보여요. 지금 웅선님이 보이거든요. 뒤에 어차피 유리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보면 되는데, 참 이거는 저도 지금 모델 Y에서 이런 디지털 룸미러를 쓰고는 있지만 정말 편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전혀 빗방울이 맺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약간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얘가 진짜 되게 내연기관 같아. 어느 정도 RPM이 돌고 있을 때는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딱 밟으면 아주 미친 듯이 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런치의 그 느낌을 조금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일부러 세팅 값에서 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밌네. 왜 이렇게 만들었지? 야, 승차감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호불호의 영역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G80 일렉트리파이드 전동화 버전도 제가 굉장히 단단하고 단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걔보다 더 단단해요. 얘는 마치 안티롤바가 중간에 있는 것처럼 롤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 롤이 또 느껴지네. 아니, 직진으로 갈 때 직진 안정성은 되게 좋은데 내가 살짝 이렇게 틀잖아요? 그러면 또 엉덩이는 되게 잘 출렁출렁 거립니다. 근데 위에서 움직이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깜빡이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내가 깜빡이를 지금 잘못 켜고 있는지 안 켜고 있는지가 좀 눈에 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서 차를 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도 깜빡이를 켜놨거든요?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아무튼 굉장히 인포테인먼트는요 쓰기가 잘 되어 있어요. 아, 너무 시원하다. 정말 이 정도의 크기로 맵을 보거나 뭐 상당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데 승차감도 좋고요. 승차감이 이건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일단 한 제가 봤을 때는 16인치, 17인치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정도 되는 모니터가 너무 정면을 향해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테슬라의 모델 S처럼 왼쪽을 틸팅이 돼가지고 오너가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하지만 화질도 되게 좋고 그리고 선명하고 애플 카플레이나 여러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분할되고 1분할 되기도 하고 4분할 되기도 하고 2분의 1분할 되기도 하면서 되게 잘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 이 T맵에서 내가 분명히 방금 이걸 찾아가지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플 카플레이에서 안내를 하니까 얘가 삭제가 돼. 애플 카플레이 들어가면 또 없어져.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생각을 했을 때 한 군데의 내비게이션만 찍을 수 있게 만들어 놨나 봐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괜찮아, 상관없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5분할도 되고 양분할도 되고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그래서 카플레이로 이렇게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아 좋은데 이거 진짜.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티맵이 나오게도 할 수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것들도 아마 수정을 해가지고 나만의 모드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운데요. 차량 자체는 되게 잘 만들었네요. 얘가 지금 NCM 523 배터리가 적용되어 있고 CATL 배터리가 적용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중국 배터리에 대한 요즘 많은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CATL 523은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뭐 리튬이온 배터리가 열폭주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슈가 있겠죠. 근데 폭발하면 안 위험한 배터리가 없잖아요, 사실. 페러시스가 그렇게 터진 거 빼고는 CATL 523은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낙인이 찍혀있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불박을 스톨룸미러 저거를 찍게 해놨구나. 위에 설치한 거. 아, 요거요? 네. 그런 거였어. 그럼 얘는 도대체 후방 쪽에 카메라를 뭘로 해놓은 거지? 여기 보면 뒤쪽에 카메라로 나오는 거를 녹화를 한다, 뭐 이런 그게 없단 말이에요? 혹시 주차할 때 후방 카메라 얘를 따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긴 해야겠네. 이건 물어봐 봐야겠네요. 근데 어쨌거나 빌트인 캠 기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빌트인 캠이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대시캠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이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뒤쪽에 내부에 빌트인 카메라로 뭔가 해치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서. 왜냐면 요즘 현대 차량들은 뒤쪽에 카메라가 나오는 걸로 이제 대시캠으로 블랙박스 역할도 해주고, 요새는 음성 녹음도 되고 G값도 다 녹화가 되거든요. 입력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따로 있는 것 같진 않은데 한번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두꺼워요. 얘도 지금 후야오께 들어가 있을 수 있어. 후야오야. 와, 진짜 대단하다. 요새 롤스로이스도 후야오, i7도 후야오, 제 모델 S에도 후야오. 그러니까 유리가요 다 후야오께 들어가 있어. 신기해요 되게. 70km 이상, 한 60km 이상에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 오히려 가속이 되게 잘 됩니다. 오히려 초반에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있겠다. 요즘 왜 초반에 전기 토크가 너무 초반에 발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밟았을 때 완전히 초반 때 할아버지 분들이나 빠르게 반응하는 거를 급하게 멈추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반 발진 가속감을 억지로 억제해 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추측이기는 하지만 확실한 것 같아요. 파일럿 스포트가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알았어. 왜냐면 리뷰한다고 운전을 하면서 계속 이쪽을 만지고 막 이러니까 여기에 카메라가 있어요. 이 카메라가 내가 자꾸 딴짓을 한다고 인식을 하니까 안 켜져요. 이거 봐요. 파일럿 어시스트 인핸스드 이용 불가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요즘 5 스트라이크 있거든요. 5번 정도 딴짓하다가 걸리면은 한동안 오토파일럿 못 쓰게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놓은 게 좀 재미있기는 합니다. 깜빡이 소리는 진짜 좀 업데이트를 통해서 키우든지 해야 되겠다. 고속도로 가면 하나도 안 들리겠는데? 그니까요.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 주행풍도 심하고 로드 노이즈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기는 한 것 같고, 전체적인 완성도나 차량의 어떤 주행 질감, 느낌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제성에 차진 않습니다. 270마력 정도 돼서 그렇다고 막 초반부터 가속감이 굉장히 시원하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 입맛에 맞지는 않는데, 댐핑 컨트롤이라든지 서스펜션의 세팅이라든지 셰시의 강성 같은 느낌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분할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되게 크게 보여지면서 3분할이죠 총. 이렇게 3분할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이 큰 화면을 정말 좀 진짜로 풀로 다 이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진짜 되게 괜찮네. R로 딱 놔두면은 주변이 다 보이죠. 이렇게 왼쪽, 오른쪽, 앞에. 이건 뭐야? 측면 쪽 완전히 후방도 보여지고, 그러니까 후방과 탑뷰가 보여진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폴스타와 볼보 차량들에 비해서 확실히 개선이 됐고요. 이렇게 3D 어라운드 뷰도 된다는 거. 근데 이건 조금 매끈하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지금 보면 막 뚝뚝뚝뚝 끊기는 게 보여지죠.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투명 차량 모델 이거 한번 켜보자. 이거 해놓으면요 밑에가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주차선이 이게 투명하게 보여지는 거. 이게 실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살짝 한 0.2초 0.3초 정도
속도를 미리 찍어가지고 이렇게 투영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면 아주 살짝 실시간에서 약간 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제일 처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 예전부터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폴스타 4에서도 이걸 적용을 해갖고 꽤나 괜찮다는 느낌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되게 생각보다 고급스럽네요. 그래서 되게 예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는 좀 밝아가지고 잘 안 보였는데 어두워지고 슴츠레해지니까 되게 예뻐 보이네요. 마음에 든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아니 저는 근데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워적인 부분에서 저는 이제 G센서 값이 고장난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거보다는 빨랐으면 좋겠고, 물론 일반적으로 타고 돌아다니고 주행 모드 그냥 출퇴근하고 어디 여행 가고 이러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얘가 100kWh의 배터리가 적용된 데다가 WLTP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급박세단의 환경부 기준으로도 511km를 갈 수 있는 공식 인증을 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장거리 챌린지가 굉장히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진짜 600km 넘게 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감도 들고, 그리고 지금도 방금 엄청나게 전고가 높은 과속 방지턱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조금만 세게 한번 넘어볼게요. 저 앞에도 있거든요. 아 불편하네. 불편하네. 예, 아예 안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뭐 모델 Y보다는 훨씬 낫고요. G80 일렉트리파이드랑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딱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만만한 서스펜션은 아니에요. 근데 스포츠성은 544마력 정도 되는 듀얼 모터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면은 이런 서스펜션이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270마력에서는 조금 더 서스펜션 세팅이나 댐핑 컨트롤을 좀 더 약하게 풀어놔도 충분히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운 느낌은 듭니다. 왜냐면 이 정도로 살살 타고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단단한 실시랑 서스펜션 세팅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나중에 그냥 사보시거나, 여러분들께서도 이 차량 궁금하셔서 하남이나 폴스타 매장에 지금 막 시승 예약해 놓은 거 다 찼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시면은 아마도 제가 왜 이렇게 단단하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아마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다음번에 제가 한번 이 차량 갖다가 장거리 챌린지를 하거나 좀 오랫동안 탈 수 있는 시승 리뷰를 할 때 다시 한번 또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폴스타 4에 대한 좀 더 진지한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